갱년기는 여자만 겪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남성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어떤 50대 남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성관계도 피하고 짜증만 내고 무기력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니 전형적인 남성 갱년기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보다 40%나 낮았죠. 많은 부부들이 남편의 갱년기를 몰라서 관계가 나빠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편의 갱년기, 아내가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 갱년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의학 용어로 남성 갱년기 또는 안드로포즈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40세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여성처럼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 시작될까요?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50대에서 60대에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비만이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국내 50대 남성의 약 30%에서 40%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치료받는 분은 10%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 성욕 감소와 발기부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부부관계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해집니다. 두 번째 증상, 감정 조절이 어려움.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무뚝뚝하지만 안정적이던 남편이 갑자기 예민해졌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울감과 의욕 상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중단하고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증상, 체력 저하와 극심한 피로. 예전 같지 않다, 쉽게 지친다고 호소합니다. 주말에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 근육 감소와 불룩해진 배.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특히 복부만 불룩해집니다. 이건 대사증후군의 시작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 집중력 감소와 건망증 발현.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자주 깜빡합니다. 치매 초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 불면증.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그래서 낮에는 졸립니다. 세 번째, 이건 질병입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남편이 변한 건 게으르거나 나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뇌와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의학적 상태입니다.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운동이나 해라는 말은 독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의지가 약해서 혈당이 높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첫걸음입니다. 남편의 변화가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병원 가기를 권유하세요. 남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병원 가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특히 성기능 문제는 더욱 그렇죠. 효과적인 권유 방법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당신이 요즘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걱정돼. 건강검진 삼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나도 같이 가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비난 없이 제안하세요. 절대 당신 이상해. 병원 가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뇨의학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성관계 거부에 상처받지 마세요.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성관계 거부를 개인적 거절로 받아들이고 상처받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다른 사람이 있나? 절대 아닙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소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호르몬 문제입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큰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압박하거나 재촉하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대신 다른 방식의 친밀감을 유지하세요.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어깨 주물러주기 같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운동을 함께 시작하세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 혼자 운동회가 아니라 우리 같이 걷자, 같이 헬스장 다니자고 제안하세요. 부부가 함께하면 지속 가능성이 10배 높아집니다. 식단을 관리해주세요.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 견과류, 계란, 비타민 D가 많은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식탁에 올려주세요. 반대로 술과 고지방 식사는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립니다. 저녁 회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세요. 테스토스테론은 잠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조용한 침실 환경,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7번째, 우울증 증상을 주의 깊게 보세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남성 우울증은 여성보다 자살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즉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죽고 싶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가족들이 나 없이 더 행복할 것 같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세요.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여러분, 남성 갱년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아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남편의 변화를 나무라지 마세요.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이겨내세요. 당신의 이해와 지지가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갱년기 때문에 멀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는 창피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만 받아도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